러시아는 이란에 미국 군인을 죽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푸틴은 자신의 독재자 동맹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깨닫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사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마두로가 있었으며, 이제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라졌습니다. 동맹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이 스트레스가 결국 푸틴을 덮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은 원래 푸틴이 러시아인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 네, 알아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맞죠? 그럼 해봅시다. 저 거의 기침할 뻔했어요. 저 오늘 그걸 테이블로 가져와도 돼요? 아니요. 그거 하자.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국제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언론도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 러시아 전쟁 블로거의 발언이 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 52초까지 보고 나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뒷이야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개시 전에 확인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반란입니다. 그리고 최근 신뢰 하락에 대한 격렬한 반응을 떠올려 보면 이 반란이 무자비하긴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안을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질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될수록 심지어 러시아인들조차 크렘린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를 방해하려 하거나 그의 팀이 말 그대로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푸틴이 겪는 스트레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의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은 이제 3년이 넘었고 그의 독재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푸틴에게 의존했던 아사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푸틴에 의존하던 마두로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에 의존했던 하메네이도 암살당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러시아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초강대국조차 아닙니다. 그냥 핵무기 보유국일 뿐입니다. 푸틴에게 이번 이란 전쟁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론 나쁜 소식이고 다른 한편으론 좋은 소식입니다. 우선 나쁜 소식부터 말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그리고 여러 미국 언론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러시아는 이제 이란의 중동 지역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러시아는 이란에 미국 군함과 항공기를 포함한 미군 자산의 위치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공격이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이란은 지휘 통제 인프라와 레이더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방공망을 뚫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정보를 수집할 군사 위성이 없고 러시아는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이 군사 작전이 시작될 때 쿠웨이트에서 미국인 6명 이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공격은 지휘 및 통제를 위해 사용되던 임시 구조물을 타격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좌표를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러시아의 손에 미국인의 피가 묻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로 인해 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앞으로 모스크바와의 모든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문제는 아닙니다. 무기 자체에서 러시아산 장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왕립 공군 기지를 공격한 카미카제 드론에는 러시아 군사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드론에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방공군이 요격한 드론에서 처음 확인된 러시아산 항법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회수된 부품을 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우리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의 지원이 테러 조직 존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은 오래전부터 러시아 무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실제로 작년이나 2년 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레바논의 터널에 처음으로 진입했을 때 헤즈볼라가 사용하려고 숨겨둔 러시아산 무기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개입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는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답변이 흥미로웠으니 한번 들어보시죠. 주코프 러시아인들에게 이란인들에게 표적 정보나 기타 지원을 보내지 말라고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믿으시나요?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증거를 보셨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보를 받고 있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그들이 정보를 받고 있다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란인들에게 큰 도움이 아니어도 그들은 여전히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말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모르겠어요. 그들은 모든 정보를 줄 수 있어요. 모든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받는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해요. 러시아도 감당 못할 겁니다. 누구든 힘들 거예요. 우리는 세계 최강 군대를 갖췄고 이는 제 첫 임기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지금은 그 군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일, 비폭격기와 관련해서 했던 일을 보면 그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2, 3주 안에 핵무기를 가질 뻔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막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가서 그것을 얻으려 한다면 무언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 얘기만 하면 댓글에 러시아 봇이 나타나 이 영상을 신고하고 비추천을 눌러 알고리즘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봇들과 싸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방금 들으셨듯이 트럼프와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러시아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만약 러시아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해도 그게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러시아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확인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MBC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 완전히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도와왔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NBC 뉴스에 따르면 이란이 미군 위치 파악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이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는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비밀도 아니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군 위치 파악을 돕고 있나요? 이 점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군사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러시아와 아주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란을 돕고 있군요. 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다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행동과 정반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드론과 싸우며 개발한 이 기술을 아랍 국가들, 걸프 국가들, 그리고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을 테러하는 데 사용했던 러시아제 드론, 사실은 이란제 드론이라는 것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3년간 이란제 러시아 드론을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방법을 개발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전문 지식을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샤헤드 드론은 한 대에 3만에서 5만 달러 정도로 군사 장비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3만 달러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돈일 수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군대 입장에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는 드론 요격기를 개발했는데 그 가격이 단돈 3,000달러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이건 사실상 필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작은 나라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 저렴한 해결책을 개발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테러 대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다층 전략은 이란을 견제하는데 이란은 걸프 국가들이 400만 달러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값비싼 대드론 탄약이 바닥날 때까지 3만 5천 달러짜리 샤헤드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란의 드론과 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팅 광고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요격기로 이란 드론을 추적해 격추하는 쿼드콥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영국도 옥토퍼스라는 AI 기반 요격기를 개발했으며 이 요격기는 이번 전쟁에서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제 드론 군집을 상대하는 드론 전투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5번 정도는 하루에 250에서 350대 많게는 400대까지 드론이 대규모로 공격해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틀, 3일 전엔 더 심한 날도 있었죠. 그들은 이런 상황을 2년간 매주 3-4일씩 계속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요격기는 한 대에 약 3,000달러로 저렴하며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나 이제 이건 러시아인들을 미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오페크 플러스를 통해 이 걸프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부유하게 살기 위해 원유 공급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정유시설 드론 방어 지원이 필요할 때 러시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계속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찾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드론 요격률이 높죠. 그는 러시아 전쟁 블로거로 이 상황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이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무장화가 너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슬프지 않았다면 정말 웃겼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영토 사백사는 우크라이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경멸적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더욱 우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음에도 왜 우크라이나가 돕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제안하신 내용은? 대통령님, 이란 샤헤드 드론 격추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비판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워싱턴의 대우크라이나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는 현재 이란인들, 즉 이란 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이미 그들에게 일부 장비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에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로백에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샤헤드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제공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점은 이란이 현재 러시아에 우리를 공격할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일부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 민간인, 그리고 미군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보호 기회가 주어지면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 태도는 이렇습니다. 비판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특히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정보를 이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현재 침공을 받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지와 미국 동맹국 그리고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의 동맹과 비동맹이 구분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누가 가장 목소리를 내는지 아십니까?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의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들어보시죠. 러시아는 이 문제에서 중립을 지킬 건가요? 우리는 중립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이란을 지지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과 다른 모든 나라들의 논리는 모든 것이 이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단지 이 공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 하나이며 어쩌면 가장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드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선두주자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7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합니다. 미국은 약 40만 대를 생산하고 전쟁 중인 러시아는 약 200만 대 정도를 생산합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 면에서 사실상 모든 나라를 능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드론 전쟁 전문성을 개발했습니다.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장군이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약 4, 5주 전에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드론 제조업체들은 올해 총 7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루에 1만 대의 드론을 자폭 드론, 정찰 드론, 폭격 드론 등 다양한 형태로 러시아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약 40만 대만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을 늘리기 전까지는 이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더 저렴하게 드론을 생산하며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1~2주마다, 하드웨어는 몇 주마다 계속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려면 미국에서 군산복합체를 재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